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지난 4월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이 글로벌워크의 군수 지원비를 대폭 인상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이어 미국산 도입 무기들의 군수 지원비까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여온 고고도무 인정찰기 글로벌워크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군수 지원 비용보다 최대 4배 인상안을 제시해 우리 군의 운영 유지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글로벌워크 제작업체인 미국 노스록 그루먼사의 경우 계약된 비용만큼만 군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자 군수 지원을 체결하는데 향후 2년간 계약을 지난해 대비 4배가 많은 금액으로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워크는 노스록 그루먼사에서 직접 군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의 F-15K와 F-35 등 전투기의 경우 제작업체가 정비와 수리 부속, 기술 지원 등 군수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가동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계약을 맺는 것과는 다른 구조다. 우리 군은 글로벌워크 1호기가 도입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59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노스록 그루먼사는 직원 28명을 사천기지에 파견하고 교육 교보제 개발은 물론 정비와 운영 교육 훈련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로 추가한 계약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년간으로 계약 금액은 3,898억 원에 달한다. 연간 유지 비용은 1,949억 원으로 지난해 체결 금액보다 4배가량 오른 금액이다. 여기에 영상 판독 처리 장비 기술 지원과 모의 비행 훈련 운영 유지 부문을 합하면 글로벌워크의 2년간 유지 비용은 4,430억 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글로벌워크는 한 세트의 4대 인점을 감안하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553억 7천만 원이 된다. 지난해 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147억 7,5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군은 글로벌워크 특성상 최첨단 통신과 위성기술, 광학적외선 영상 장비 등 고가 부품 때문에 유지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글로벌워크는 미국과 나토 등에서 50여 대만 운영하고 있어 생산 단가와 부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공군이 도입 중인 F-35A 스텔스기의 대당 운영비도 대폭 인상된다. 군은 지난해 3월까지 후속 군수 지원과 전자전 위협 자료 최신화 등 총 6,084억 원의 예산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전자전 위협 자료 최신화 작업 비용 등 기술 지원비를 680억으로 늘려 2배가량 인상시켰다. 전자전 위협 자료 최신화 작업은 F-35가 비행을 할 때 적과 아군을 구별하고 적의 위험 요소들을 구분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F-35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후속 군수 지원 등을 포함해 6,5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당 운영비는 47억 8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당 3억 3천만 원이 올랐다. F-16 전투기의 연간 유지 비용이 18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2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군 관계자는 글로벌워크의 경우 군내 정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기술 지원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고 일본 등 다른 나라가 글로벌워크를 도입할 경우 수리 부족 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 이 글의 전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군 관계자의 인터뷰처럼 글로벌워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던 일본은 최근에 글로벌워크 도입을 중단한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글로벌워크 도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 공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의 항공전력의 감축과 절감을 통해 약 3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으며 절약한 예산을 차기 전투기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B-21 폭격기 구입 속도 향상 등에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축과 정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폭격기 B-1B와 공격기 A-10 무인 정찰기, RQ-4 글로벌워크와 무인 항공기 MQ-9, 공중급유기 KC-135와 KC-10 수송기 등입니다. B-1B는 62기 중 17대, A-10은 281기 중 44대, RQ-4는 블럭 40만을 남겨두고 구형 24기와 무인 전역 통신 중계기 EQ-4를 모두 퇴역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도입한 글로벌워크는 블럭 30으로 퇴역 대상이 됩니다. 단지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은 아직 성립하지 않고 미 의회가 공군의 전력 저하로 연결되는 삭감 방침을 인정할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구형의 글로벌 호크가 퇴역할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 공군에서 블럭 40 이외의 글로벌워크가 퇴역해버리면 한국과 일본만이 블럭 30을 운용하는 나라가 되어 운용 유지비가 급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글로벌워크 도입 중지를 고려하고 재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유지 비용 상승은 블록 30을 도입한 일본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으며 글로벌워크에 요구되는 유지 보수 지원 비용은 당초의 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협상이 결렬돼 미국 측이 글로벌워크의 보수 비용 인상을 압박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으나 사실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떠나 글로벌워크의 군수 지원 비용 상승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글로벌워크의 최첨단 기술이 다수 사용되고 있고 이 항공기는 미국을 포함한 나토와 한국만 운용해 운용 대수가 50여 대로 턱없이 적고 보수 부품 등의 제조 단가가 매우 비싼 점을 들어 유지 비용 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워크의 유지비 절감을 위해 군 정비 능력을 조기에 획득해 노스록 그루먼에서 파견된 기술자 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한국군 관계자는 말하고 있지만 보수 부품 등의 제조 단가는 운용 대수가 늘지 않는 한 가격 인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등 새로운 국가들이 글로벌워크를 도입하는 것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일본은 글로벌워크 취득 비용으로 총 9,350억 원 정도를 산정했으며 이 중 일부는 미국 측에 지불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설사 조달을 중단해도 일본용 글로벌워크 제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9,350억 원을 전액 환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워크 2년간 유지 비용으로 4,430억 원을 요구받고 있고 이를 10년간 더 유지한다면 4조 4천억 원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면 국내 개발을 서두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고도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 글로벌 호크와 같은 고고도 무인기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 지원비 절약을 위해서라도 고고도 무인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